박지훈에게 아내 김수연은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연은 언제나 밝고 다정했다. 그녀의 미소는 교실을 환하게 비췄고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늘 따뜻한 사람으로 통했다. 결혼 7년 차 경기도 외곽의 작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그들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지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수연과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되짚는 시간이 그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수연의 목소리, 그녀가 들려주는 학생들의 에피소드, 사소한 농담까지 그 모든 것이 지훈에게는 따뜻한 안식처였다. 지훈은 수연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학기 초라 정신없을 거라며 그녀가 늦게 들어와도 미소로 맞아주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수연이 학교 일로 늦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말수가 줄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주말이면 근교로 짧은 드라이브를 다녔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수연이 먼저 잠자리에 들거나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새 학년이라 정신없나 봐. 곧 나아지겠지.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내를 믿었다. 수연은 늘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다. 그녀가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그 불씨는 더 선명한 불꽃으로 번졌다. 수연은 동료들과의 회식 때문에 늦을 거라며 오후에 문자를 보냈다. 지우는 혼자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살짝 술에 취한 듯 볼이 발그레했고 평소보다 느린 동작으로 신발을 벗었다. 늦었네. 재밌었어? 지우는 최대한 가볍게 물었다. 응, 그냥 좀 정신없었어. 다들 열심히 마시더라고. 수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시작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봤다. 그런데 문득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기가 그의 의식을 끌어당겼다.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향수 냄새였다. 수연이 평소 쓰는 은은한 플로럴 향이 아니었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내가 잘못 맡았나? 스스로를 타이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향기는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았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잠든 수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 살짝 벌어진 입술, 익숙한 얼굴. 늘 그를 안심시키던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낯선 향수 냄새와 함께 그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애써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졌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그녀는 부엌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훈에게 미소를 보냈다. 오늘 좀 쉴까? 오랜만에 같이 영화나 볼까?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고 지훈은 순간 어젯밤의 불안이 과민한 착각이었나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알림은 짧았지만 지훈의 눈에 선명하게 박혔다. 어제 고마웠어. 다음에 또 보자. 지훈은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현우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수연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 그 후로 지우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수연이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살짝 가리는 것 같았고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예전에는 늘 지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녀였다. 학생이 시험을 망쳐서 속상해했다거나 동료 교사가 재밌는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웃으며 전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 좀 힘들었어라며 짧게 답하거나 아예 말을 돌리는 날이 많아졌다. 한 번은 지훈이 장난스레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학교에 무슨 비밀 애인이라도 생긴 거야? 수연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갔다. 뭐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당신밖에 없지. 그녀는 과장되게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지우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연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아파트 단지 드문드문 켜진 불빛들. 그의 마음도 그 불빛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믿고 싶었다. 수연을, 그들의 7년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하지만 자꾸만 귓가에 맴도는 그 이름 현우.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 그것들은 그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그녀를 믿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들은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슴 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그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변해갈 것이었다. 박지우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한때는 수연과의 소소한 일상이 그의 삶을 채우는 따뜻한 빛이었지만 이제 그 빛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다. 낯선 향수 냄새와 핸드폰 알림에 떠오른 현우라는 이름은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의심의 씨앗이었다.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점점 더 깊이 자라나고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다정했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면 지훈의 하루를 묻곤 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다. 예전에는 그녀가 웃을 때면 눈꼬리가 부드럽게 접히며 온기가 퍼져나갔지만 요즘은 그 미소가 어딘가 경직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말을 할 때마다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표정, 말투, 손짓 하나하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진심일까? 숨기는 게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수연의 행동도 점점 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두거나 지훈과 대화할 때는 화면을 꺼놓곤 했지만 이제는 항상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어둔 채였다. 한 번은 지훈이 무심코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며 배터리 좀 확인해 줄까? 라고 물었을 때 수연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반응했다. 괜찮아, 내가 볼게.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가져가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은 그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억했다. 수연이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는 모습, 늦은 밤 문자를 주고받으며 살짝 웃는 표정, 그리고 이유 없이 한숨을 쉬는 모습까지.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더 커지는 불안이 그의 이성을 잠식해갔다.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드물어졌다. 수연은 학교에서 행사가 있다거나 연수 때문에 나가야 한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 한 번은 지훈이 이번 주말엔 좀 쉬지?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내고 싶네라고 제안했지만 수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이번엔 교장 선생님이랑 동료들이랑 워크숍 준비해야 해서 다음 주엔 꼭 같이 보내자.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이 자신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지훈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수연을 사랑했다. 그녀와의 7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결혼 전 수연이 교생 실습을 하며 힘들어하던 날 그가 밤늦게까지 전화로 위로했던 기억, 첫 데이트에서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던 순간, 그리고 결혼식 날 그녀의 눈물 젖은 미소까지,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생생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꿈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수연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동료들과의 모임 때문에 늦을 거라고 미리 문자를 보내왔지만 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켰지만 화면 속 장면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는 수연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짧고 건조한 문장.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걱정 마. 그 문장 속에서 그는 무언가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미안, 오늘 좀 길어졌어. 다들 말이 많아서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하지만 지훈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또 그 향수 냄새였다. 처음 맡았던 그날 밤의 낯선 향기가 다시 그의 코끝을 스쳤다. 이번엔 더 선명했다. 수연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응? 왜? 수연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지만 지우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보이네. 그는 말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잠든 수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수연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싶은 충동이 그의 손끝을 간지렸다. 그냥 확인하면 되잖아. 진실을 알면 이 불안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만약 그 핸드폰 속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다면 그 진실이 그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지우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의 마음도 그 불빛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수연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믿음은 점점 더 얇아져 가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짙은 그림자였다. 어느 주말 지우는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다시 물었다.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지? 나한테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간절했다. 수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좀 바빠서 그래. 당신이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 순간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확신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 후로 지훈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는 웃지 않았고 수연과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다. 부부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지훈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미친 걸까? 내가 그녀를 잘못 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들은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속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갔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더 이상 불안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갈갈이 찢긴 채였다. 수연의 미소, 그녀의 말투, 심지어 그녀가 집에 들어올 때 나는 문소리까지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싶은 충동과 싸웠다. 하지만 그 충동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결국 그의 이성을 집어삼켰다. 진실을 알면 이 고통이 끝날 거야.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다. 하지만 진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지 못했다.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 수연은 또다시 집을 나섰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랑 등산해야 돼서. 가기 싫은데 교장 때문에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녀의 표정을 샅샅이 후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집안은 정막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거실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다.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수연과 그 이름 현우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그는 수연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겠지만 오늘은 운명처럼 화면이 켜져 있었다. 로그인 상태였다.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손가락은 망설였지만 결국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는 수연이 자주 쓰는 메신저 앱을 열었다. 화면이 켜지자 수많은 대화 목록이 떠올랐다.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현우라는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맨 위에 고정된 대화창.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대화창을 클릭하자 수연과 현우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처음 몇 줄은 평범해 보였다. 학교 일정에 대한 이야기, 자료 공유, 동료로서의 가벼운 대화. 지우는 숨을 죽이며 스크롤을 내렸다. 하지만 곧 그의 눈앞에 펼쳐진 문장들은 그의 숨을 먹게 했다. 어제 잠깐이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나도.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조심해야 해. 남편이 요즘 좀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지훈의 손이 멈췄다. 그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화면 속 글자들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렸다.
메시지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은밀해졌다. 그들은 은밀한 약속을 잡았고 서로에 대한 애정 어린 말들을 주고받았다. 심지어 수연은 지훈에 대해 언급하며 그이는 착한 사람이지만 요즘 좀 따분해라고 쓰기도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은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현우의 메시지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수연의 답장. 나도 그래.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쯤 미쳐버렸을지도. 지훈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마우스에서 떨어졌고 그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랑했던 아내, 그의 전부였던 수연이 다른 남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 속 글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의심이 아닌 명백한 현실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거실로 돌아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으로 가득 찼다. 수연의 다정한 미소, 그녀가 아침마다 건네던 커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그녀는 언제부터 그를 속였던 걸까? 저녁이 되어도 수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훈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 학교에 잠깐 왔어. 금방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지훈은 그 밝음이 가식적으로 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충동적으로 차 키를 들고 집을 나섰다. 그는 수연의 학교로 향했다. 그녀가 정말로 학교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주말이라 건물은 대부분 어두웠지만 수연이 근무하는 교사실이 있는 3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건물로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 3층 복도에 섰다. 교사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수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었고 남자의 손은 수연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서 수연이 그 남자와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이 펼쳐졌다. 그것은 메시지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그는 이 배신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수연과 그 남자 둘 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혼,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소송. 지훈은 더 이상 약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복수를 준비하는 남자였다. 박지훈은 교사실 문틈으로 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수연과 그 남자 현우로 짐작되는 자가 다정하게 속삭이며 웃는 모습은 그의 뇌리에 칼로 새겨진 듯 선명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둘뿐인 듯 서로에게 몰입해 있었다. 지훈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려 했었다. 이건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증거로 남겨야 했다. 촬영을 마친 지훈은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왔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차로 돌아온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동영상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그의 7년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동영상을 몇 번이고 재생하며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미소를 확인했다. 수연의 웃음은 그가 사랑했던 그 미소였지만 이제는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눈물을 닦아냈다. 울고 싶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는 약해지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노트북에서 본 메시지들, 학교에서 목격한 장면,
그리고 그 낯선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수연은 그를 배신했다. 그녀는 그의 믿음, 그의 사랑, 그들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짓밟았다. 지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분노, 슬픔, 허탈함,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수연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당장 그녀를 불러내 모든 것을 따지고 왜 그랬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캐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전화기를 잡지 못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가 어떤 변명을 내놓든 그게 그의 상처를 덮을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다정한 미소,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건네던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결혼식 날 그녀가 속삭였던 당신이랑 평생 함께할게라는 약속.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아니면 그녀는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던 걸까? 지우는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을 백업했다. 그리고 메신저 대화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혼을 준비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 현우라는 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었다. 그는 법적 조치를 떠올렸다. 상간남 소송. 수영과 현우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다. 몇몇 리뷰를 읽으며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으려 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동영상, 메시지,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한 그들의 모습까지. 그는 법정에서 그 모든 것을 내보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다. 그는 여전히 수연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랑이 그를 더 괴롭혔다. 수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계는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였다. 수연은 놀란 듯 목소리를 낮췄다. 지우나? 아직 안 잤어? 왜 불도 안 켜놓고?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선명했다. 그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수연은 그의 침묵에 당황한 듯 다가왔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지훈에게는 그 걱정마저 가식으로 들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얘기하자. 오늘은 너무 지쳤어.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을 준비하는 계산인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무너진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우는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다. 그는 동영상과 메시지 기록을 USB에 담아 들고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모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그의 말에 묵묵히 동의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법적 승리가 그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수연에 대한 미련과 사랑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그는 수연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상상해봤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을 터였다.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졌다. 이제 그는 그 잔해 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복수와 정의로 포장된 차갑고 긴 싸움이 될 것이었다. 지우는 단순히 이혼과 소송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수영과 현우가 저지른 배신은 그의 삶을 짓밟았고 그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기반까지 흔들고 싶었다. 그는 그들의 불륜을 학교에 알리고 더 나아가 교육청에 제보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공개되면 그들은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을 터였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침착하게 계획을 정리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과 메시지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교사실에서 촬영한 영상은 짧았지만 수연과 현우의 친밀한 모습은 누구라도 그들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증거였다. 메신저 대화는 그들의 불륜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파일로 저장했다. 그리고 학교에 보낼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편지는 간결하면서도 단호했다. 지우는 편지를 출력해 봉투에 넣었다. 그는 익명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그의 목적은 수연과 현우를 처벌하는 것이지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학교 근처 우체국에서 편지를 발송했다. 동시에 그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보 절차를 확인했다. 그는 같은 내용의 제보서를 작성해 첨부 파일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림 없었다. 며칠 후 지우는 변호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변호사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다. 학교와 교육청에 제보한 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직업적 신뢰도가 떨어지면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복수를 원했지만 그 복수가 그의 상처를 치유해 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수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에서 평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와의 대화를 최소화했다.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교사실에서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들렸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우나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지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며칠 뒤 학교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훈의 제보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다. 학교는 수연과 현우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돌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수연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점점 더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다. 교육청의 조사도 본격화되었다. 지훈의 제보는 익명이었지만 첨부된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수연과 현우는 직업적 윤리 위반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 결국 학교는 그들을 정직 처분했고 징계위원회는 그들의 해임을 결정했다. 수연과 현우는 교사로서의 자격을 잃었고 그들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학생들 앞에 설 수 없었다. 지우는 이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복수라는 이름 아래 그는 성공했다. 수연과 현우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수연을 사랑했었다. 그녀와의 7년은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모두 제로 변해버렸다. 그는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었다. 법정에서 수연과 현우를 마주할 생각을 하니 그의 마음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다. 수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아, 당신이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시작한 거야, 수연. 난 그냥 끝낸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졌다. 이제 그는 그 잔해 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법적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는 수연과 현우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끝까지 치르게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의 끝에서 그가 무엇을 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복수와 정의라는 이름 아래 그는 차갑고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그의 상처를 치유하기보다는 그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일지도 몰랐다.